그동안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그치? 뭔가 답답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하루 개념어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 3시간 만에 끝날 건데도 이렇게 교재 한 권을 만든 건 계속 공부하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해갖고 결국 이거는 겨우 수능 문제에서 한 4문제 푸는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 형식 문제만. 그러니까 형식 문제 풀려고 만든 하루짜리 단기 특강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듣고도 항상 내신 시험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그런 점에 있어서 자, 잘 정리해놨다가 이거를 일부러 이제 동영상도 해놓는 건 아마 앞으로 많은 우리 선생님 수업을 듣는 재수생, 재학생 싹 다 이 수업을 통해서 자, 개념어를 알게 되고 논리를 알게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거야. 알았지? 자, 갑시다. 먼저 한 장 넘겨봐. 자, 한 장 넘기면 자, 우리가 형식 문제와 개념어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문제는 풀어봤는데 형식 문제 갖고 맨날 A 교집 합히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아주 정말 다양하게 한번 배워볼 참이야. 먼저 형식 문제와 왜 개념어가 연결되느냐? 자, 봐봐. 국어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항상.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국어 공부하는 동안에 국어 문제 유형은 2개다. 자, 첫 번째 형식 문제, 그리고 내용 문제. 알았지? 자, 이번 장에서는 뭘 할 거다? 형식 문제를 설명할 거다. 형식 문제는 현대시 하나, 고전시 하나, 소설 하나, 비문학 하나, 총 4개가 나와. 알았지? 이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곳은 시하고 고전시야. 알았지?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할 거야. 자, 그래서 형식 문제를 설명할 건데 다음 시에서 역설법을 한번 찾아볼 거야. 알았어? 자, 너희들이 지금부터 역설법을 찾는데 여기서 쭉 읽으면서 찾아봐. 그래서 역설법을 딱 찾는 순간 학생은 손을 들면 돼. 자, 지금부터 알았지? 여기서 쭉 읽으면서 역설법을 찾겠습니다. 자, 시작! 자, 동영상 보는 학생들도 자, 역설법을 찾아봐. 그래서 찾는 순간 거기서 멈춰갖고 밑줄 땅 치고 끝내. 자, 왜 밑줄 친 학생인데 왜 손 안 들어? 자, 손 들어 빨리. 그래, 찾은 학생 있어. 찾았어? 손 들어왔어. 자, 그만. 자, 그만. 자, 니네한테 역설법을 찾을 시간을 줬는데 손든 학생이 있었어, 그지? 자, 너부터 어느 부분에다가 밑줄 쳤는지 얘기해봐. 피로. 뭐라고? 피로. 아래. 자, 저기 있는 학생이 이걸 말했어. 자, 맨 위에 구겨진 하늘. 자, 이렇게 역설법을 찾은 학생이 이렇게 2명이 있었어. 일단은 나머지는 이제 못 찾은 거지. 좋아. 자, 한번 칠판 봐봐. 자, 여기 이렇게 찾은 학생도 있고 못 찾은 학생도 있다. 분명히 있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못 찾은 학생만 다음에 2견 중 하나를 선택해봐. 알았지? 이제 찾은 학생은 이제 손들 필요 없어. 자, 1. 역설법은 없다. 2. 역설법은 있지만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 틀리 4명. 물론 여기서 미리 말할게. 역설법 아니야. 알았지? 2번째, 역설법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저걸 못 찾았지? 이럴 필요 없어. 둘 다 역설법이 아니니까. 자, 1번 역설법은 없다. 2번 역설법이 있지만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다. 자, 역설법은 없다 수두로 내가 못 찾았어. 좋아. 그 다음에
역설법은 있지만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다. 그럼 손 안 드는 애들은 뭐지? 아무 생각 없어? 1번 같아? 1번 했어? 자, 못 찾은 학생들은 다 역설법이 없대요. 알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1을 선택한 학생들 있잖아. 지금 잘 들어봐. 1번을 선택한 학생은 지금 자신 없게 손 들었거든? 근데 너희가 솔직히 생각해봐. 있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이 있어, 없어? 너는? 그거 있어야지. 자, 보세요. 역설법이 없다고 하는 학생들은 있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불안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를 선택한 학생은 어차피 아까 2를 선택한 학생 있었죠? 2를 선택한 학생은 이미 찾을 수도 없는 역설법을 찾은 거야. 왜? 지가 찾아보고 없잖아. 없는데도 내가 못 찾았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결국 지가 못 찾을 건데 왜 찾아? 시간 낭비한 거야. 자, 됐니?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찾은 학생은 역설법을 아닌 걸로 찾았어. 틀렸다는 얘기야. 두 번째, 역설법이 없다고 한 학생은 일단 지가 없다고는 하지만 불안해. 2를 선택한 학생은 지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찾아봤어. 시간만 낭비했지. 자, 그러면 지금 왜 찾은 학생 중에 제대로 찾은 학생이 있었다면 게임이 끝나거든? 제대로 찾은 학생이 없어. 이해돼? 자, 얘기부터 하고 갈까? 앞으로 방송 강의 들을 학생을 위해서 구겨진 하늘은 그지? 비유적인 표현이지 모순관계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역설은 아니야. 비유지. 그리고 피로 가꿨다는 것도 힘들게 가꿨다는 비유지 모순은 아니야. 즉 역설은 아니야. 알았니? 그래. 그러므로 자 이제 분명히 역설법을 찾아봐라 했는데 그 말이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역설법 모순을 찾으라고 했는데 찾은 학생 중에 제대로 찾은 학생은 없었고 없다고 한 학생도 마음은 불안하고 못 찾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시간을 낭비한 거야. 자, 다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 제기로부터 형식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만든 거야. 이렇게. 알았지?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역설법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많이 들어봤는데 찾아보니까 잘못 찾거나 자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거나 내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 그럼 못 찾을 수 있는데 왜 찾아봤어? 시간 낭비야. 자,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 자, 개념어라는 게 있어. 이런, 알았지? 자, 많이 들어봤지? 개념어라는 게 있는데, 잘 봐. 역설법이란 뭐냐? 비교 관계가 성립되는 두 표현이 있자면 쳐봐. 모순 관계가 성립된다. 모순이야, 모순. 알았어? 모순이라는 말은 뭐냐? 소리 없는 아우성 하듯이 소리 없다와 아우성. 봐봐 얘들아. 소리가 없는 거랑 성은 소리지.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큰 소리가 난다지. 소리 없는 소리지. 봐봐. 죽어야 산다. 이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알았어? 찬란한 슬픔. 찬란한데 왜 슬픔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 대표적 모순 관계라고 해. 그치?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알고 있는 역설법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처럼 낯선 지문, 수능에서 낯선 지문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신하고는 달라. 내신에서는 그 작품을 배우고 여기가 역설, 여기가 서리법, 여기가 이렇게 다 수업 시간에 배운 상태로 가지고 보는 거지. 근데 수학 능력 시험은 뭐야? 못 본, 처음 본 작품을 갖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낯선 지문에서 지금처럼 역설을 찾으면
잘못 찾거나 보면서 없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해. 알았어? 그러므로 낯선 집에서 찾기 어려운 게 역설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뭐야 얘들아? 그럼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역설법이라는 건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라? 지문을 적용할 때 패스해버리라는 거야. 아까처럼 찾는 애들은 일단 잘못 찾아서 문제 틀릴 가능성이 높지. 두 번째, 못 찾은 애들은 자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문제를 틀릴 수 있다고 불안하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차피 역설은 패스해야 된다. 근데 자, 두 번째 봐. 반어법이란 상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따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거야. 사용된 단어가 사전적 의미와 반대 의미로 써야 돼. 자, 다시 한번. 일단 그러니까 얘들아, 사전적 의미에 반대 의미로 써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성적이 최악인 상황에서 잘한다고 써야 돼. 뭐 잘한다는 거야. 우쭈 잘한다. 플러스지. 근데 문맥적 상황을 갖고 봤더니 성적은 최악이잖아. 그러니까 잘한다고 쓰인 게 아니지. 그러므로 이럴 때 반어거든. 근데 낯선 지문에선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 그럴까? 현대시나 고전시가 우리가 잘 해석이 잘 되니?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만약에 이게 내신이었다면 다 알고 있잖아. 어떤 게 역설이고 어떤 게 반어인지. 근데 낯선 지문에서 찾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역설과 반어 같은 거는 패스가 돼요. 알겠지? 자, 다음. 대화체라는 거야. 대화체라는 건 대화하는 문체란 뜻이잖아. 대화하는 문체니까 지문에 청자가 있어야 돼. 청자.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좀 설명을 다르게 하는데 잘 들어봐. 밥 먹었다? 잘 봐. 밥 먹었다? 나는 밥 먹었다? 어때? 대화한 거니 혼잣말 한 거니? 혼잣말 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보면서 에이야 나 밥 먹었다? 에이야 나 밥 먹었다? 대화한 거지. 나 밥 먹었다? 잡아. 나 밥 먹었다? 혼잣말이지. 에이야 나 밥 먹었다? 대화지.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말하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청자를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 대화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야. 잘 봐. 내일은 더울까? 자 봐. 내일은 더울까? 하고 질문했지. 근데 봐. 내일 더울까? 어때? 똑같은 말인데 혼잣말이지. 그치? 에이야 내일 더울까? A한테 질문한 거지. 어때? 말에 의해서 의문이 결정된 게 아니라 질문이 결정된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지. 대화체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 상대방의 여부에 있다. 그럼 상대방이라는 게 뭐야? 나 말고 상대방이잖아. 이 상대방은 청자인 거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또는 들어주는 존재. 여기까지 이래? 그러므로 잘 봐. 청자가 있을 때니 예를 들어서 호칭 누구야? A야? 국도야? 또는 너라고 부르는 건 2인칭이거든? 너는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니? 라고 너라고 하는 순간 얘는 청자인 거야. 여기 없는 사람을 너라고 하지 않아. 알았지? 그러므로 누구누구야? 너는 이렇게 낯선 지문에서든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이런 거. 왜? 아니 딱 그 단어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역설법이랑 반어법은 뭐야? 역설법은 얘랑 얘랑 모순이야? 얘랑 얘랑 모순이야? 얘랑 얘랑 모순이야? 시간도 많이 걸리지. 반어법은 더 힘들어. 지금 무슨 말인데 상황이 어떻더라? 상황을 다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솔직히 너무 디테일해서 시간의 문제거든? 이거는 이해의 문제야. 즉 시간이 말이 안 되고 많이 걸리고 얘는 이해가 안 돼서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거야. 정확하게 역설법은 디테일하게 한 단어 한 단어에 한계를 봐야 되거든. 근데 시가 짧다면 그나마 보죠. 근데 아까처럼 길어봐. 아까처럼 뭐야? 말도 안 되는 구겨진 하늘, 피로 가꾼 이상, 이런 걸 찾는다고. 근데 디테일하게 봐도 그건 모순은 아니거든.
그럼 더 이상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잖아. 두 단어를 찾아보고 두 단어랑 연결된 거고 이래야 되지. 봐봐. 시간이 문제고 이해가 문제야. 근데 얘는 그냥 눈으로 내용을 이해할 필요도 없지. 두 단어 간의 관계도 볼 필요 없지. 그냥 부른 거나 너만 보면 되지. 찾기 쉬우니까 얘는 찾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감각적이라는 말 봐봐. 감각적이라는 건 우리의 감각 중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개의 감각이 있어. 그 6번째 감각을 뭐라 그래? 육감이라고 그러지. 육감. 육감은 육감으로 느껴졌는데 뭐 느끼는 거거든. 그건 진짜 실질적 감각이 아니야. 그래서 식스 센스야. 6번째 감각. 이건 뭐야? 자기 어떤 감정을 딱 너 하면서 하는 그런 감각적인 거 능력 있잖아. 그건 식스센스고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감각은 5개밖에 없어.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가 나거나 맛으로 느껴지거나 촉감. 문학이라면 다 있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너희도 알다시피 감각적 그러면 5개 감각이 다 있어야 감각적이니 하나만 있어도 감각적이니. 그렇죠.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가 감각적은 딱 하나만 있어도 성립이잖아. 알았지? 딱 하나만 있어도 성립인데 대표적으로 얘는 그냥 무조건 있다고 보면 돼. 시 자체가 시각은 무조건 있어. 시각. 보이는 거. 생각해봐. 진달래 꽃은 진달래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면 다 있어. 그러니까 감각적이라는 개념어가 나오면 맞을 확률은 100%. 그냥 무조건 맞아. 알았지? 근데 자 관조적이란 말 나왔거든. 관조적이란 객관적이라는 의미야. 관조적 이퀄 객관적이야. 근데 모든 시는 주관적이야. 왜 주관적일까? 잘 생각해봐. 시는 왜 주관적이냐?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표현한 게 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항상 시적 화자를 잘 생각해봐. 이게 선생님들도 잘 생각을 안 하는데 화자는 결국 뭐야? 나거든, 나. 시에서 말하는 존재인 나잖아, 나. 아니 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다 주관적이지.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알았어? 그래서 관주적 하고 나오면 맞을 확률은 0%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틀린다는 거예요. 자, 다음.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건 보통 소설에서 주로 나오는데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는 것은 장면이 빈번하게 바뀔 때지. 그럼 봐봐. 빈번하다라는 이 말은 형용사잖아. 빈번하다.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얘들아. 그래서 너네들이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때 그때도 문학 수업 들을 때 알겠지만 형용사는 집합이 크다 그랬지. 왜 집합이 커?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야. 알았어? 잘 생각해봐. 예쁘다 그랬어. 예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집합이야. 그러면 잘 봐. 내가 누군가한테 야, 저 정도면 예쁘지 않니? 그랬어. 야, 인마 저게 뭐가 예뻐? 서로 생각이 다른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예쁘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내가 예쁘다고 한 저거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지 소통이 되지. 알았어? 그러니까 넌 잘 생각해봐. 사실 누군가가 쟤는 진짜 못생겼다 그랬어도 왜? 내가 볼 때 쟤는 하는 짓이 깜찍해서 예쁜데 그건 뭐야? 받아들여야지. 너가 하는 짓이 깜찍해 새끼야. 그럼 서로 싸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빈번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즉 장면이 빈번하게 몇 번 바뀌어야지 빈번한 거니?
얘기할 수가 없지. 3번, 4번, 5번, 6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는 맞을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어. 그래서 앞으로 형식 문제에서 나온 형식 문제 개념어에서 형용사가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답이 아니야.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즉 적절한 것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재밌는 표현이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어의 정의를, 자, 개념어의 정의가 뭔가 봐. 이거지. 즉 이거라고.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해. 내신에서. 알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념어를 지문에 적용하는 거. 그게 뭐야? 패스할 건지, 찾을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 자,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출발점 생각해봐. 너네들은 아까 역설법을 찾으라 했는데 찾았잖아. 그때 역설법을 개념을 보고 어떻게 써야 돼? 찾지 말고 패스해야 돼. 근데 만약에 거기에 뭐라고 나왔으면, 대하체라고 나왔으면 청자를 찾았어요. 감각적이라고 물었으면 무조건 맞다고 했어요. 관조적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해요. 자, 이해되니? 그래. 그러니까 형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야? 개념어의 정의, 역설이 뭐냐? 단어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야? 지문에서 찾을 건지 말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바로 개념어야. 그래서 니네가 내신 공부할 때도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알겠니? 좋아. 자, 그러면 2016학년도 수능에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자, 잘 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얘들아? 세 줄짜리를 시조. 알았지? 그래서 이게 초장, 중장, 종장. 요런 건 기본적으로 개념어야, 이런 거. 알았어? 초장, 중장, 종장.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엄청 긴데, 요런 것들을 뭐라 그래? 긴 고전 시간을 가사라고 불러. 알았어? 가사. 자, 쭉 길지? 알았어? 보통 이런 거 답답별감 많이 있어 답답말은 달라주도 제소임 다발이고 몸 끓일 뿐이로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가사는 사응보다 이게 보통 내신을 위한 개념이야. 가사는 사응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고전시가. 알았지? 자, 그리고 자, 우리 지금 형식 개념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 작품에 대한 해석은 좀 신경 쓰지 말고 봐봐.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 이렇게 표현 방식을 묻고 있어. 즉 표현 방식, 전개 방식, 설명 방식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걸 형식 문제라고 그래. 알았지? 그래서 봐. 연세와 반복, 설의. 자, 설의적, 지규, 색채요, 과거의 현재 대비 요런 걸 개념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요렇게 묻는 걸 형식 문제, 요렇게 진한 글씨로 돼 있는 걸 개념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봐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연세가 뭔지 알아야겠네. 그리고 연세가 패스할 건지, 무조건 맞는지, 찾을 건지를 결정해야지. 서리법을 찾을 건지, 패스할 건지, 지규를 찾을 건지, 패스할 건지, 무조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네. 내 말 알겠니? 그럼 니네가 잡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고등학생이라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 뭐? 지규, 색채어, 서리법 요 3개 정도는 찾아야 돼. 왜? 찾기도 쉬우니까. 그런데 연세가 뭐더라?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하려면 잘 생각해봐. 내용을 거의 빠삭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가 과거, 여기가 현재. 되게 빠삭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모르겠고 얘는 찾으려면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요 3개는 찾고 요 2개는 생각 좀 해봐야 돼. 공부를 해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알았지? 이게 형식 문제 공부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선의적 표현부터 한번 들어보자. 자, 선의적 표현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서리법을 사전적 정의로 보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짐짓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거야. 그 대신 독자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해요. 스스로 결론. 그러니까 봐봐. 아침 먹었니? 이 말은 뭐야? 진짜 질문이지. 근데 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 아침부터 굶으면 되겠니? 그랬어.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를 물어본 거야? 아니면 안 된다라는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말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초등학생이 아침을 굶으면 되겠니? 이 말은 초등학생이 듣고 네! 아니요. 이걸 물은 게 아니잖아. 굶으면 안 되지? 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사적 의문이라고도 해. 이런 말은 필요 없어. 수능에서는 안 나와. 수사법상 변화법의 한 가지이며 평소문보다 훨씬 감정적이고 자 강조의 의미가 있어. 감정적이고 왜? 결론이 있으니까 야 묻는다면 아침 먹었니? 그런 건 감정이 없는 거지. 그지? 근데 굶으면 되니? 그건 뭐야? 내 감정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강조의 의미가 있어. 알겠니? 자, 오늘 진짜 서리법 제대로 한번 배웠다. 됐어. 자, 그럼 봐봐. 서리법을 의문 형식의 문장이지만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강조의 의미라고 아는 것도 중요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뭐라고 얘들아? 이거까지는 정의라고 정의. 개념어의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문에서 서리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존재 여부야. 즉 지문에서 찾을 수 있냐 없냐. 알겠어? 특히 봐봐. 서리법은 시가에서 소설에서 잘 안 나와. 시가에서 주로 나오는데 5, 6초 안에 서술어만 훑어보면서 응하대. 서술어만 훑어보면서 의문형 어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았어? 그래서 영탄법, 대화책, 편집자적 논평 등 이러한 개념어도 정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문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어의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어를 지문에 적용해서 찾는 법을 자, 뭐라고요? 찾는 법을 알아야 돼. 알았어? 학생이 수능 문제를 풀면서 개념어 적용법을 모른다면 숟가락 없이 밥을 먹겠다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 숟가락 없이 먹을 수는 있어. 맞지? 숟가락 없이 밥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원시인. 맞지? 원시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수능을 망칠 수밖에 없지. 원시인.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개념어의 정의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문에 적용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할 것이다. 문제를 못 푸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억울한 일일 뿐이다. 생각해봐라. 열나 공부했는데 등급은 그대로. 끔찍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학습의 기본을 말씀드리고 한 타임 쉬어보겠습니다.